2022-2023 시즌이 아무래도 후반기로 가면서 유럽의 각종 매체들 역시 여름 이적에 대한 보도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희가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많은 유럽의 빅클럽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에 대한 얘기들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럽 내에서 구단주들의 이제 돈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할 수 있죠. 파리 생제르맹과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또 링크가 떴어요. 사실 파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보도가 현지에서 나왔고 또 뉴캐슬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아예 근거 없는 상황이 아니다. 저희가 또 알고 있는 내부 상황 이전에 독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총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프랑스의 매체죠. 르디 스포르 뭐 아주 공신력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곳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김민재에게 관심이 있고 사실 슈크리니아르 영입 얘기가 있어서 후순위가 아닐까 싶었는데 둘 다 영입이 가능하다라는 보도를 했어요. 네. 뭐가 파리 생제르맹이 오는 6월 인테르와 계약이 끝나는 밀란 슈크리니아르를 영입하더라도 여전히 또 다른 중앙 수비수를 영입할 것이다. 파리는 김민재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시즌 나폴리의 핵심 선수다. 하지만 나폴리는 2025년까지 계약한 김민재에게 이미 연장 계약을 제시했다. 지난 여름부터 중앙 수비수를 찾고 있는 PSG는 슈크리니아르에 모든 걸 걸었다. 예, 지금 이 상황을 보자면 슈크리니아르 영입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건 맞는데 여기에 한 명을 더 데려온다는 것이 진행 중이고 또 이제 나폴리 얘기는 뭐 이미 많이 나왔던 이제 바이아웃이 너무 싸니까 올리겠다는 그 의향이 있다라는 걸 이제 또 한 번 소개한 건데 좀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3월 들어서 나온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최신 보도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파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파리는 특히 김민재에 관심이 있다. 이제 앞서서 이게 밀란 슈크리니아르 얘기가 조금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슈크리니아르와 함께 뛸 다른 센터백으로는 김민재가 가장 우선순위다. 뭐 사실 이제 슈크리니아르는 자유계약 선수가 되니까 그렇죠.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그 선수가 와도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아직 프랑스 팬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소개를 해줘요. 페네르바체에서 뛰다가 쿨리발리가 첼시로 떠난 다음에 나폴리에 갔는데 그리고 나서 확실한 선발 선수가 됐고 특히 나폴리가 독보적으로 세리에 아예 선두를 달리는 훌륭한 시즌을 보내기로 한 위대한 설계자 중에 한 명이다.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면서 핵심 뼈대 중 하나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팬들이 너네가 김민재 솔직히 뭐 지금은 알 것 같긴 해요. 좀 모를 수 있는데 파리랑 연결될 급의 선수가 맞아라고 얘기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나폴리는 김민재와 계약 연장을 원한다. 밀란 슈크리니아르가 몇 달 안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합류할 것이지만 이탈리아 언론은 최근 파리가 김민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칼치오 메르카토에 따르면 2025년 6월까지 계약된 김민재에 대해 나폴리는 2027년까지 계약 연장을 원한다. 현재 바이아웃 금액 5천만 유로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상향하기 원한다. 예, 뭐 일단은 옵션 2년이 있는데 그걸 아예 그냥 발동을 하면서 연봉을 올려주고 바이아웃을 올리자는 게 나폴리의 제안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저희가 여러 번 얘기 드렸고 로마노까지 얘기했듯이 김민재 선수는 이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즉 이게 뭐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뭐 물론 그가 3, 4월이 관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뭐 협상은 계속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하죠. 예, 하지만 뭐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굳이 뭐 시즌이 끝나기 전에 이걸 서둘러서 체결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름에 분명히 많은 팀들이 움직일 텐데요. 김민재 선수가 바이아웃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 제목에 김민재 5천만 유로 바이아웃 금액은 파리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뽑았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 금액이 설정되어 있어도 바이아웃 금액은 뭐 어떤 형태로든지 바로 지급을 해야 되니까 자금력이 있는 팀들만 움직일 수 있고 파리는 그 자금력이 확실히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뭐 연봉 경쟁에서도 뭐 다른 팀들이 달라붙을 때 밀리지 않을 팀이고요. 단지 이제 리그 앙이라는 게 걸림돌인 거죠. 김민재 선수가 과연 프랑스 리그로 가고 싶어 할까가. 게다가 이제 슈크리니아르 영입에 이적료가 안 들어요. 물론 고액 연봉을 보장해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고액 연봉을 보장하는 거랑 이적료의 차이는 있거든요. 이적료는 좀 더 크게 나가고 다른 팀에 나가는데 뭐 이거는 사실 이제 어디 보면 수비수 영입의 이적료는 김민재 선수에게만 쓰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파리 생제르맹이 현재 수비라인 구성을 봤을 때 핵은 쓰고 있는 포메이션을 봤을 때도 뭐 감독 교체 유무를 떠나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현재 그 전문 센터백은 사실상 3명이죠. 왜냐면은 비치아브 같은 경우는 만 17세다 이 선수도 풀백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이라고 보기는 현 시점에서는 센터백을 활용하기에는 조금 힘든 선수라고 볼 수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킴펜베도 부상으로 계속 빠지고 라모스도 이제 만 36세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다닐루가 이제 센터백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비형 미드필더인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없다. 마르키뉴스 외에는 확실하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센터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센터백 보강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무키엘레도 센터백으로 뛸 수 있는데 이 선수도 4백보다는 3백에서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또 3백을 쓴다고 봤을 때는 그 선수가 내려올 수는 있어도 숫자가 뎁스가 더 줄어들어요. 네. 만약에 마르키뉴라도 다친다? 그러면 사실 수비라인의 구심점 자체가 네. 사라지기 때문에 슈크리니아를 영입한다고 해도 한 명 더 센터백을 영입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다. 네, 물론 뭐 그 백스리를 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갈티에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백스리를 조금 실험적으로 많이들 쓰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예 그냥 다이아몬드 사사이를 쓰고 있기도 하고 감독이 바뀐다면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 구성상 예. 그냥 433이나 다이아몬드 사사이가 맞긴 해요. 예, 뭐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라모스가 다음 시즌에 있을지도 그렇죠. 불투명한데 킴펜베는 애초에 사실 라모스를 영입하던 당시부터 정리하려고 했던 선수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첼시랑 계속 연결이 됐었고 이적 유력까지 갔었는데 이적료가 맞지 않고 또 이제 투엘 감독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결국은 실패한 바가 있죠. 예, 그래서 사실 뭐 김민재와 슈크리니아를 모두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사실 파리 입장에서는 킴펜베 정리하면 되고 또 라모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제 끝나요. 그래서 특별한 이제 선수단 정리에 애로사항도 없다. 킴펜베도 이미 그 당시에 이적에 대한 마음을 먹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제 진통이 크지 않을 것 같고 킴펜베도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거기다가 킴펜베도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었고요. 처음 예. 등장했을 땐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는데 말이죠. 예, 결국에 이제 파리가 의지가 있다면 슈크리니아르, 김민재, 마르키뉴스 이 세 명으로 센터백 라인을 구성할 예.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탈리아 현지의 라디오 방송 뿜또 누오브에서 이제 자코무치라는 과거 나폴리 디렉터로 일했던 분이 이제 김민재 선수 이적설에 대해서 맨유 언급을 하다가 뉴캐슬도 이적설 안 된다. 조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제목 자체는 김민재 맨유엔 인상적인 소유권을 가진 또 다른 클럽이 있다인 건데요. 예. 일단 뭐 자코무치 같은 경우는 1993-94 시즌에 나폴리 디렉터 일을 한 적이 있고요. 예. 또 이제 그 1996-97 시즌엔 아탈란타 스포팅 디렉터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첼시를 거쳐가지고 현재는 로마 스카우트 일을 좀 하고 있다라고 소개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소 오세르 바토리라는 이적 관련이라는 회사의 회장이기도 하더라고요. 즉 나폴리에서의 인연은 굉장히 오래됐지만 현재도 이적 시장의 소식 그리고 축구계의 동향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들은 얘기를 봤을 때 맨유 얘기 계속 하는데 맨유만 생각하지 마. 다른 팀도 껴들 수 있어라고 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 김민재가 맨유로 뭐 아마 맨유 입장에서도 굉장히 쓰기 유용한 선수 맞아. 맨유 전력 강화도 필요한 것도 맞아. 그리고 김민재 거기 맞는 선수야. 하지만 뉴캐슬도 있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인상적인 구단주가 있고 가장 돈이 많은 구단주죠. 걔 전 돈 세계에서. 있어. 돈 있는 애들이야. 네.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다면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 폭탄이 될 것이다. 이탈리아 리그 선수들을 영입하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뉴캐슬이 돈은 있는데 사실 이제 프리미어리그 내 선수들을 데려오는 건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더 위상이 높은 팀들의 선수를 원할 텐데 그들이 움직이긴 어려우니 솔직히 우리가 큰 돈 제시했을 때 거절하기 어려운 이탈리아의 좋은 선수들을 뉴캐슬 애들이 노릴 것 같고 그중에 한 명이 김민재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네. 저희가 뭐 사실은 이제 밀도 있게 조금 믿을 만한 소스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도 원래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김민재 선수 영입을 위해 좀 관찰도 하고 지켜봤던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나폴리로 이적하기 전에 페네르바체 시절에 김민재 선수의 영입에 관심을 가져하긴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뉴캐슬의 1순위 영입 대상은 보트만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트만 같은 경우는 선수 본인은 원래 밀란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유럽도 떴었잖아요. 예, 그래서 밀란 거의 이제 간다 만다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 밀란을 인수한 레드버드에서 이제 릴이 원하는 이적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면서 계속 질질 끌리다가 결국 뉴캐슬이 데려가게 된 거였거든요. 보트만도 더 이상 끌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페네르바체에서의 활약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많이 알려졌어요. 페네르바체와 갈라사사라의 경기에 거의 12개 유럽 네. 유력 구단의 스카우트가 왔다. 그걸 이제 실제로 확인이 됐고 그 중에 뭐 에버튼도 있었고 뉴캐슬도 있었다는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에버튼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이제 굉장히 밀도 있는 움직임을 가져갔지만 팀의 이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네. 김민재 선수도 매력을 못 느꼈고 뉴캐슬은 말씀드린 대로 보트만 영입이 안 되면 이제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보트만 영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없던 얘기가 됐는데 지금 이 보트만도 실제로 잘하고 있습니다. 매우 영입이 잘하고 됐어요. 있죠. 예,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센터백들 중에 한 명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보트만이 오면서 쉐어까지 각성해가지고 예. 둘이 지금 뉴캐슬이 실점이 굉장히 적은 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현재 뉴캐슬이 5위에 올라온 데에는 수비의 힘이 사실상 크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둘이 확고한 센터백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덴번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이번 시즌 왼쪽 풀백으로 뛰고 있죠. 예. 사실상. 그러면서 거기서 주전으로 뛰고 있고, 또 이제 라셀레스는 물론 한때 뉴캐슬의 주장이었으나, 예. 최악의 프리미어리그 센터백으로 불리기도 했었고, 예. 그러면서 현재 보트만 오면서는 완전히 이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상태였거든요. 예. 원래 보트만 오기 전에도 덴버하고 쉐어가 중앙 수비수를 그렇죠. 맡았었거든요. 즉 라셀레스는 네 번째 센터백이고 지금 계약도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뉴캐슬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면 정리 대상이죠. 예. 그리고 이제 쉐어조차도 나이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예. 결국에는 뉴캐슬이 정말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면 대대적인 리빌딩이 이루어질 것이다. 보트만의 파트너를 찾으러 이제 움직일 네. 수 있다는 거예요. 쉐어를 백업으로 쓰면은 정말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 정도 급을. 그리고 덴번도 상황에 따라서 센터백 백업을 서게 되면은 그건 4명의 센터백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뉴캐슬 같은 경우는 덴번을 왼쪽 풀백으로 쓰는 비대칭 풀백이 이제는 슬슬 읽히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너무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 팀들이 안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통 왼쪽 풀백을 영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덴번하고 쉐어가 백업, 만약에 김민재 선수 영입을 하게 된다면은 김민재 보트만 주전에 덴번하고 이제 쉐어가 백업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서 덴번은 상황에 따라서 왼쪽 풀백 백업까지 서게 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면 김민재 선수가 굳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 않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뉴캐슬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면 잉글랜드 축구의 특성상 4개 대회를 소화해야 그렇죠. 돼요. 그러기엔 지금 뉴캐슬의 뎁스가 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지 부상이라는 이슈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특히 뉴캐슬이 갖고 있는 야망이라든지 특히 이 포지션뿐 아니라 저희가 손흥민 선수가 떠난다면 뉴캐슬이 어떻게 했느냐 얘기했을 정도로 뭐 공격 라인, 미드필드 라인, 수비 라인 전반적인 영입 계획들이 지금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쉐어도 부상이 그 선수 경력 내내 부상이 좀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큰 부상들이 있었던 선수여가지고 예, 무조건 필요하죠. 예, 그래서 뉴캐슬이 이미 리스트에 뒀던 김민재 선수를 만약에 센터백 영입을 위해 추가적으로 움직인다면 당연히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뉴캐슬도 장기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변화해 가야 되거든요. 예. 공격적으로 변화해 가야 할 때는 쉐어는 조금 단점이 두드러질 위험성이 있죠. 쉐어는 왜냐면은 이 선수가 큰 부상 이후에는 예전만한 기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라인을 높게 가져가기는 조금 힘든 유형의 선수니까 김민재는 반면에 거기에 매우 적합한 아주 적합한 선수인 거고요. 페네르바체에서 뛰던 당시에는 팬들이 뉴캐슬이면 투자도 많이 하고 좋은 팀이니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김민재 선수는 이제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나폴리에서 세리에 우승을 노리고 있고 뭐 유력한 상태고 맨유, 리버풀 뭐 이런 팀들과 연결되고 그렇죠. 레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뉴캐슬이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자코모치는 왜 뉴캐슬을 언급했느냐 역시 그 자금의 문제가 조금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지 않나. 예,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도 김민재 선수, 저는 김민재 선수라면 뉴캐슬보다는 이제 예. 뭐 다른 구단들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보이긴 합니다. 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조건들이 맞고 오퍼가 비슷하다면 맨유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맨유가 조금 변수가 있잖아요. 예, 맨유 같은 경우는 현재 글레이저 가문이 판매 관련해가지고 가족들끼리 지금 양분돼 있거든요. 그 판매하자는 입장, 그 판매하기 싫다. 이걸로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될 위험성도 있다라는 보도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맨유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이제 셰이크 자집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의 실질적인 쩐주는 아버지거든요. 예. 그 아버지가 과거에 그 카타르 수상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 수상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나 축구팀 인수하는 거, 나 맨유 인수하는 거 관심 없긴 한데, 아들이 하려고 하니까, 이거 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퍼액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예, 이 문제들이 정리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기대한 대로 맨유에 큰 자금이 안 들어온다면 우선순위 스트라이커나 미드필드 쪽으로 그렇죠. 먼저 가면 또 김민재 선수가 원하는 그 연봉 조건이든 혹은 이제 나폴리가 원하는 그 바이아웃의 지급 조건에 대해서 못 맞출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센터백은 약간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은 백업급을 영입하려고 하겠죠. 왜냐면은 바란하고 리산드로라는 확실한 주전 센터백들이 있다 보니까. 예, 게다가 이제 리버풀이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리버풀이 만약에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고 뉴캐슬이 나갔다. 이렇게 되면 김민재 선수가 또 두 팀의 오퍼가 왔을 때 당장 챔스에 뛸 수 있는 팀인데다가 연봉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땐 뉴캐슬이 더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그 발전 가능성도 있고, 예. 그러면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김민재 선수는 어쨌건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선수 자체가,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뭐 명문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나폴리 선택했던 것도 그렇고 나폴리와 스타드렌 중에선 스타드렌은 원래는 더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도 예. 약간 좀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예. 이번 여름에도 만약에 뭐 맨유, 리버풀, 뉴캐슬 중에
모두의 조건이 같다면 맨유로 가겠지만 맨유가 슬쩍 빠지게 되고 리버풀이 자금적으로 이제 뉴캐슬을 이기지 못한 상황이 됐을 때 프로젝트를 뉴캐슬이 잘 제시한다면 두 개의 오퍼가 와도 뉴캐슬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파리 같은 경우는 리그앙이라는 또 요인이 있다 보니까 네. 뉴캐슬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행선지는 아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상황들 김민재 선수에 대한 가치는 올 시즌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고 이러면 그 원하는 팀들의 자금 규모라든지 의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특히 내일이죠. 토요일 새벽에 있을 라치오와 이제 홈 경기, 이 경기에서의 활약도 좀 관심이 가잖아요. 예, 뭐 특히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는 임모빌레라고 세리아에서는 전설적인 공격수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물론 세리아를 나가면 조금 약하지만은 둘이 붙는 거는 세리아에서 붙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이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또 김민재 선수의 주가는 더 올라가겠죠. 예, 그 뒤에 아탈란타전도 만만치 않은 경기고 네. 또 이제 아인트라트 프랑크푸르트와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경기가 3월 16일 목요일 새벽 5시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8강 진출을 확정을 짓는다면 네. 이 역시 나폴리의 역사이고 또 8강에서 어떤 팀을 만나는지 이제 대진 추첨을 통해서 네. 나왔을 때 또 김현정 선수가 8강급 팀이면 뭐 어떤 팀이든지 좋은 팀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파리 생제르맹을 만난다거나 예. 아니면은 또 이제 파리 생제르맹을 꺾고 올라온 바이언을 만난다거나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관심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혹은 프리미어리그 팀을 만날 경우에는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더 주목해서 볼 가능성이 예, 있고요. 혹은 뭐 레알 마드리드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네, 또 그 그렇죠. 경기를 잘하면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네. 본격화될 수가 있어서 지금 A매치 휴식기 전까지 흥미로운 경기들이 많이 있고요. 끝난 뒤엔 또 AC 밀란과 경기 그리고 4월 중에 유벤투스전도 있으니까 김현재 선수의 가치를 높일 만한 일정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이적설뿐 아니라 앞으로도 새로운 소식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한준TV에서 부버디 김현민 기자와 함께 김현재 선수의 현지 반응과 활약 그리고 이적 소식에 대한 팩트체크까지 준비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최신 정보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